안녕하세요. 아닙니다. 와, 여러분, 진짜 이렇게 여러분께 얘기하는 컨텐츠로 진짜 오랜만에 찾아온 것 같아요. 항상 생각은 하고 있었는데, 요즘에 저도 여러 가지 신변의 변화가 많이 생기면서 정말 바쁘게 지내는 바람에 이제서야 좀 찾아오게 된 것 같습니다. 일단 여러분 새해 복 정말 많이 많이 받으세요. 제가 이제 최근에 좀 근황을 말씀을 드리면 저는 이제 퇴사를 하고 1년 정도 나름의 안식년을 보낸 후에 지금 회사에 입사를 한 상태예요. 그래서 퇴사 후에 느꼈던 점들도 되게 많고, 이제 제가 1년의 공백기를 가진 후에 입사를 하고 나서 느껴지는 그런 부분들도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직자가 가져야 할 마음가짐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새로운 회사에 들어가게 되면 이건 필연적으로 소외감을 느낄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일단은 새로운 회사에 들어온 사람을 의도적으로 소외시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텃세라고 하죠. 그런 이상한 사람들이 있는 게 사실이에요. 이제 이런 경우랑은 좀 구분하셔서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말하는 응당 느낄 수밖에 없는 소외감은 이 신규 입사자를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은 적게는 뭐 1년, 많게는 뭐 10년 가까이도 같이 손발을 맞춘 사이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끼리 쌓인 이야기, 뭐 이 사람의 어떤 성격, 이 사람의 어떤 뭐 배경, 뭐 업무하면서 있었던 어떤 에피소드, 뭐 그냥 자기의 일상을 나누면서 있었던 에피소드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 대화를 할 때 이 사람들이 나를 1에서 10까지 다 배려하면서 그런 얘기들을 다 안 하고 얘기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자기들만 아는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게 나를 괴롭히려고 뭐 얘를 소외시켜야 되겠다, 우리만 아는 얘기를 해야 되겠다가 아니더라도 그냥 자연스럽게 자기들 하는 얘기를 하는 건데, 나는 그 얘기를 모르니까 소외감을 느낄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건 고의적인 게 아닌 거죠. 그냥 자연스러운 상황인 거죠. 그냥 이런 거는 그래 뭐 내가 늦게 들어왔으니까 내가 모르는 얘기를 하나 보다 하고 넘어가는 게 나한테 편합니다. 소외감을 느끼는 내가 잘못된 건가? 그렇지는 또 않아요. 소외감을 느끼는 것도 당연하죠. 나 모르는 얘기 막 앞에서 하는데 소외감 안 느끼면 뭐 내가 로봇이야? 그건 아니죠. 서럽고 슬프고 나는 이 사람들이랑 언제 친해져서 언제 얘기하나 이런 생각 들고, 실제 저도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또 막 자기들끼리 아는 얘기하네, 또 업무 얘기하네, 뭐 그렇게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근데 어쩌겠어요. 내가 늦게 들어온 걸. 뭐 어쩔 수 없잖아요. 다만 소외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신규 입사자 입장에서는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거를 내가 그냥 이해하고 가는 게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냥 그거는 어쩔 수 없는 일인 거죠. 억울하면 일찍 들어갔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게 또 경력자 짬바로 좀 얘기를 해보자면, 그 업무에 대해서 1부터 10까지 다 아는 거는 그만큼 그 일에 대해서 이 사람이 굉장히 깊숙하게 들어가 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좋은 게 아니에요. 뭐 일을 많이 하고 빡세게 하는 게 좋은 건가요? 그러니까 그냥 언젠간 나도 저 사람처럼 저렇게 일을 많이 하게 되겠구먼, 그 전까지 이 순간을 누려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저를 위해서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소외감은 당연한 거기 때문에 그냥 그래 이 시기에는 어쩔 수 없다 그러고, 너무 서럽고 이럴 때는 그냥 친구들 붙잡고 나 좀 오늘 조금 뻘쭘하고 머쓱하더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자기를 잘 이렇게 보듬으면서 가면 좋은 것 같아요. 그런 거에 너무 상처받지 마십시오. 두 번째는요, 이런 게 있어요. 그 회사만의 고유한 업무 스타일이 있거든요. 이제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어떤 회사를 가든 내 직무에서는 응당 알아야 되는 부분이 있죠. 그리고 그 외에 그 회사에서만 통하는 업무 스타일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근태 관리. 이런 거는 어느 회사를 가건 여러분이 그 정해진 시간 내에 출근하고 퇴근하고, 뭐 어떤 정해진 제도 내에서 출근을 잘하고 퇴근을 잘하고, 이런 것들은 회사를 막론하고 당연히 해야 하는 것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이제 제가 뭐 그냥 근태 관리 정도로 얘기하지만 직무별로는 또 그 어떤 전문성에서 가져야 되는 부분들이 있겠죠. 내가 뭐 노무 관리를 하는 업무다. 그러면 노무 관련된 법률을 뭐 알고 있다거나 이런 것들은 내 직무에서 이제 응당 어느 회사를 가건 알고 있어야 하는 전문성이고, 그 외에 이 회사에서만 사용하는 독특한 어떤 조직 문화, 아니면 보고 체계, 아니면 보고할 때 사용하는 언어, 뭐 아니면 결제를 할 때 결제 라인, 이런 것들은 그 회사 안에서만 통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회사의 고유한 언어인 거죠. 그 회사의 고유한 언어를 내가 입사하자마자 다 알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실수를 할 수가 있고 조금 버벅대고 잘 모르는 순간들이 오죠. 이런 것들을 익히기까지는 그냥 절대적인 시간이 필요하다. 그런데 이제 우리 신규 입사자가 여기서 가져야 할 태도는 그 시간을 최대한 단축시키면 좋겠죠. 그리고 그걸 익히는 동안에 실수를 최소화하면 좋겠죠. 그런 정도로만 가지고 가는 거지, 내가 실수를 아예 안 하겠다, 내가 입사하자마자 기존에 다녔던 분들처럼 일을 하겠다, 이거는 사실은 불가능한 목표예요. 그러니까 내가 익혀가는 과정 동안에는 실수가 좀 나더라도, 아, 내가 이 부분에서 실수했네, 다음에는 이 부분은 이렇게 해서 실수가 나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 요 정도 마음을 가지고 가는 게 적응하는데 필요하다는 거죠. 거기서 나를 너무 쪼고 닥달하고, 나 여태까지 뭐 한 거야, 회사 생활 10년 했는데 여기 와서 이거로 또 실수해? 이렇게 하는 거는 나한테 도움이 안 됩니다. 그렇게 적응하는 그 에너지 자체도 힘든데, 거기서 내가 나를 막 채찍질하고 쪼기 시작하면 회사 못 다녀요. 또 냉정하게 얘기하면 신규 그 입사자, 특히 경력직은 자기를 계속해서 증명해야 되는 순간에 맞닥뜨리게 돼요. 이게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냥 기존에 다니던 사람들이 보는 시각이 일단은 우선되는 거예요. 그게 신규 입사자가 가지고 있는 핸디캡이 되는 거거든요. 그거는 어쩔 수 없어요. 초반에는 그냥, 아니 내가 지금 어느 회사에서 어디까지 인정받고 나도 지금 되게 잘하던 앤데 네가 뭔데 날 평가해? 라고 해봤자 내 손해예요. 왜냐면 나는 지금 초기에는 평가받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그렇게 떠들어댄다 한들 소용없어요. 여러분이 좋은 회사에서 왔으면 좋은 회사에서 왔을수록 여러분을 더 누르고 싶어 하는 게 사람의 심리인 거예요. 내부에 있는 분들은 여러분들보다 못하다는 얘기를 듣고 싶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여태까지 잘해왔고, 여러분이 좋은 회사에서 왔고, 여러분이 한 프로젝트가 대단히 성공했고, 이런 것들을 부각시켜줄 가능성은 굉장히 낮습니다. 그리고 그걸 부각시켜주는 상사를 만났다면 그 또한 경계하셔야 돼요. 사람들의 타겟이 될 수 있거든요. 회사는 결국엔 생존 게임이기 때문에 신규 입사자가 그렇게 튀는 어떤 커리어를 가지고 있다면 그 사람은 굉장히 주목받게 되고 경계 대상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잔잔하게, 설령 내가 그런 커리어를 가지고 있다 한들, 그것을 누군가 나에게 막 공치사하고 막 드러내준다 한들, 여러분은 겸손한 태도를 취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 죽었소, 나 죽었소 하고 지내셔야 되는 거죠. 그러면 언제까지 나 죽었소 해야 되냐? 그러면은 이거는 경력직 이직자라면 감이 옵니다. 내가 이제 이 회사에서 어느 정도 내 자리를 확보했구나, 이제 이 정도 감이 올 때까지는 나 죽었어, 약간 요런 태도를 가져야 되는 거야. 거기서 막 뻗대고 막 내가 잘났어, 나 뭐 어디 회사에서 왔어, 나 뭐 무슨 프로젝트 성공했어, 이런 거 절대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초반에는 그런 업무적으로 좀 익히는 시간이 필요하고, 또 그 익혀가는 시간 동안 사람들은 나를 굉장히 좀 평가하는 시선으로 보고 있을 테니, 그때는 내가 업무적인 어떤 스킬을 막 발휘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거에 집중하기보다는, 저 친구 되게 쓸만하다, 저 친구 되게 겸손하고 같이 일할만 하고, 그 똑부러지고 잘하네, 그냥 요런 느낌 정도만 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게 좀 어렵죠. 마치 줄타기와 같습니다. 너무 막 또 드러나도 안 되고, 너무 또 막 바보 같아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어려운데 하셔야죠. 뭐 어떻게, 입사해서 적응 잘하려면 해야지.
자,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요. 이런 게 있어요. 이직을 하고 나면은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아까 뭐 약간 이게 텃세인가? 아니면 소외감을 주는 건가? 뭐지? 막 아리까리하고 사람들도 낯설고 막 업무적으로는 나를 너무 평가하는 시선으로 보려고 그러고 내가 객관적으로 봐도 내가 쟤네보다 잘하는데 쟤네가 뭔데 날 평가하지? 막 이런 상황들이 생겨요. 현실을 직시하셔야 되는 게 일단 여러분은 이직을 한 상태고 여기서는 여러분의 커리어가 어쨌든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이 여태까지 잘해왔던 걸 그렇게까지 쳐주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리고 그 상황들이 굉장히 어색하고 낯설고 뭐 좀 억울하게도 느껴지고 아니 내가 여기서 왜 이런 대접을 받고 있어야 돼? 뭐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냥 제가 작년에 거의 뭐 나름 좋은 기업, 우수한 큰 기업 두 번의 이직 실패를 하고 직간접 경험을 통해서 내린 결론은 회사라는 존재는요, 그냥 내가 이 회사에서 얻어갈 수 있는 게 하나만 있어도 다닐 만한 곳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나는 이 회사를 왜 입사했는지에 대해서 스스로에게 좀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 회사에서 연봉을 좀 높이고 싶었다. 근데 연봉을 높였어. 그럼 그 나머지는 감수를 좀 해야 되는 거죠. 내가 이 회사에서 나는 업무적으로 뭐 A라는 분야를 조금 더 깊이 있게 뭐 좀 이렇게 훈련하고 싶었는데 이 회사가 A라는 분야는 제일 잘해. 그러면 그 부분을 내가 배울 수 있는 거잖아요. 내가 그 부분에 있어서 역량을 키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그 역량을 키워서 그 다음에 다른 회사 갈 때는 연봉을 정말 두 배로 띄울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뭐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할 것이냐. 내가 이 회사에 들어온 이유가 무엇이냐에 대해서 스스로 좀 그걸 명확하게 정의를 좀 가지고 계셔야 되는 거죠. 뭐 사람도 좋고 연봉도 좋고 일도 좋고 뭐 환경도 좋고 다 좋고 그런 회사는 거의 없다고 봐야 되는 게 맞고 그런 회사가 있어. 막 내가 원하는 거 다 있어. 그러면 그런 회사 들어가시면 되는 일이에요. 인정을 해야지. 이 회사가 그 회사 많지 못하다고 막 궁시렁궁시렁 대고 뭐 에이 나 그 회사 같은 회사 아니면 나 안 다닐 거야 하고 때려쳐 봐야 자기 손해라는 겁니다. 이 회사에서 내가 얻어갈 것만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계속 궁시렁궁시렁 대고 있어 봐야 자기의 삶의 질만 떨어질 뿐이죠. 내 현실은 이건데. 그렇잖아요. 저는 이런 상황에서 조금 더 현실적이면서 생산적인 생각은 그럼 내가 이 회사에서 A라는 회사로 도약하기 위해서 조금 더 가져가야 할 역량이 무엇이냐. 이걸 보고 그 역량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내가 그 업무를 하는 동안에 이 회사에서 내가 하고 싶은 업무만 시키겠습니까? 아니죠. 내가 하고 싶지 않은 업무도 시키겠죠.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내가 원하는 대로만 돌아가진 않겠죠. 그렇지만 내가 정말 배우고 싶은, 가져가고 싶은 역량 부분에 내가 가져갈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그거에 주목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감수를 해야 되는 거죠. 내가 이걸 하면서 내가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어요. 그거는 어, 정말 비현실적인 바람인 거고 차라리 내가 목표로 한 어떤 A라는 기업, 그 기업에 가기 위해 필요한 역량, 아니면 내가 그 회사에서 연봉 협상에 좀 유리하게 가져갈 수 있는 어떤 원천 징수, 뭐 이런 걸 좀 가져가겠다라고 생각하면 1년이든 2년이든 좀 그걸 보고 차분하게 시간을 좀 보내면서 역량을 쌓아갈 필요가 있는 거죠. 여러분이 지금 이 회사, 신규 입사한 이 회사에 왜 들어오게 됐는지가 여러분 스스로 정의가 안 돼 있으면 모든 것이 불만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렇게 모든 것을 불만스러워하는 그 시간 동안에 남들은 역량을 하나라도 더 쌓아서 A라는 회사로 넘어간다는 거죠. 자기 손해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조금 지금은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이 회사에 입사하게 된 이유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전에 1년 공백 가지기 전의 회사, 그 두 개의 회사에서도 제가 가지고 가고 싶었던 커리어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입사를 한 거였는데 결과적으로 저는 이제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기 때문에 아예 그건 경험을 할 수조차 없었고 직장 내 괴롭힘은 여러분 두 번, 세 번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그 회사에서 뭔가 해결이 안 되면 나와야 됩니다.
네. 그거는 내 정신을 갉아먹는 일이기 때문에 직장 내 괴롭힘은 타협하시면 안 되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직장 내 괴롭힘이 시작됐기 때문에 이거는 뭐 고려의 대상이 아니었고, 그리고 이제 1 년의 공백기를 가지고 지금 들어와서 이 회사에 들어온 이유는 역시 제가 해 보고 싶은 분야에서 가장 잘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규 입사자들이 하게 되는 가장 큰 어떤 내적 갈등 같은 건, 내가 이 회사에 들어왔을 때 가졌던 기대치가 있는데 그 기대치에 충족하지 못하면 굉장히 쉽게 또다시 이직하거나 아니면 퇴사를 생각해 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정말 잘 생각하셔야 되고, 제가 이제 누구보다도 많이 준비를 하고 되게 단기간 내에 막 면접을 막 많이 봤잖아요. 막 어쩐 서류도 되게 많이 막 써보고, 서류 합격은 또 많이 해가지고 면접도 막 진짜 많이 봤거든요. 근데 그게 다 에너지가 엄청 쓰이고, 그리고 불합격할 때마다 멘탈 정말 나갑니다. 정말 나가요. 그니까 이게 이직이 결코 쉬운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좀 사전에 미리 생각을 해 두시고, 내가 회사를 새로 들어가게 되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들이 뭔지에 대해서도 조금 깊이 있게 생각을 해 보시고 입사를 하시면 적응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편안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제가 이렇게 신규 입사자가 가져야 될 어떤 마음가짐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요. 솔직히 이거는 여러분들께 하는 얘기라기보다는 제가 저 스스로 다짐하는 얘기예요. 제가 말로 막 이렇게 막 얘기하지만 사실 막상 내 현실이 되면 또 쉽지 않은 게 사실이거든요. 그렇지만 그런 생각이 들 때 나 자신을 이렇게 설득하면서 가는 거죠. 네가 그렇게 뻗대봐야 너에게 도움이 될 것이 없다. 자존심 부려봐야 도움이 될 게 하나도 없다. 이런 것들을 나 스스로에게 조금 더, 뭐라고 해야 될까요? 각인시키고 설득하려고 이 영상을 찍고 있는 것도 같습니다. 그래서 저처럼 이렇게 지금 이직해서 고군분투하시면서 적응하시는 분들에게 또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그리고 여러분, 정말 제가 드디어 400명 400명을 넘었어요. 와, 이게 무슨 일이야? 저는 글쎄요, 100명 넘었을 때도 막 믿어지지가 않았는데, 400명이,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이게 4만도 아니고 40만도 아니고 무슨 400명에 너가 그렇게 좋아하냐 하실 수 있는데, 여러분 해보세요. 400명 넘는 거 진짜 쉽지 않습니다. 저처럼 막 이렇게 막 컨텐츠가 화려하지 않은 사람들은 감동이에요. 그래서 제 영상 구독해 주시는 분들, 특히 댓글 달아주시는 분들, 제가 표현을 막 못해서 그런데 정말 대단히 감사드리고, 가끔은 진짜 막 너무 감동받을 정도로 막 그렇게 힘이 돼요. 막 저한테 저 사실 되게 지켜보고 있어요. 뭐 오랫동안 지켜보고 있어요. 늘 응원합니다. 뭐 새로운 회사에서도 잘 적응하시길 바래요. 이런 것들 올려주시면 진짜 그날은 나 진짜 너무 이거 하기 잘했다. 뭐 진짜 잘 못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좀 뭔가 소통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진짜 들어요. 이게 400명 가지고 이런 생각하는 거, 여러분 지금 콧방귀 끼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이거 꼭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드리고, 400명이 4,000명 되는 그날까지 제가 꾸준히 올린다 막 이렇게는 약속을 하기가 어렵지만 그래도 포기하지는 않을게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영상 보고 계시는 분들 어디에서 무엇을 하시든 다 행복하시고 다 원하시는 일들이 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다시 한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저는 곧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안녕!